제가 또 이 얘기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이닉스 한다는 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제가 예전에 이제 부동산 투자한 게 몇 개 있어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울릉도를 2014년, 15년에 투자를 했는데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공항에 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다가 네. 그 공항 관련해서 이게 잡음이 생기면서 이제 공사비가 네. 왜냐하면 거기 이제 땅을 매립해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왕설래 때문에 울릉도에 있는 공항이 이게 잠정 보류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땅값이 되게 많이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금도 많이 없지만 그때는 돈이 더 없을 때라 제가 그때 이제 분당에 있는 전세를 빼서 애들이 어리니까 여기 이제 수원 쪽, 동탄 쪽으로 오면서 그때 전세가 반값이었거든요. 분당 전세보다. 그래서 이때 옮기면서 차액으로 그 울릉도 땅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할 때 하방이랑 상방이랑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하이닉스가 약간 전 그 자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떨어질 수 있는데 더 떨어져도 더 살 수 있는 자리고 그다음 상방은 기다리기만 하면 전 되게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제 큰 돈을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가 알고 있어도 행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투자는 기회비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뭘 포기했냐면 전세긴 하지만 분당의 이런 주거 환경을 포기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투자에는 다 기회비용이 있고 그 기회비용과 하방과 상방을 잘 비교하셔서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되고 투자를 할 때 막 이렇게 너무 막 액티비티하고 상방이 되게 큰 거랑 막 이렇게 보시면은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차라리 딥밸류에 있는 거를 비중을 좀 싣고 시간을 좀 길게 보시는 게 오히려 확률이 높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투자를 많이 했고 이제 그 재개발 아파트 살 때도 제가 안양에 살 때 이제 재개발 아파트 투자를 했는데 그때도 모든 이제 원리가 똑같거든요. 그때 이제 조합원들끼리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공사 막 하고 재건축 한다고 재개발 한다고 막 그러다가 공사 여기 조합원들끼리 대판 싸우고 또 아작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에 올랐던 집값이 완전히 폭락을 한 거죠. 그때 이제 또 사서 좀 사고 시간으로 기다리자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을 잘 모르지만 주식이랑 되게 일맥상통하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법 측면에서. 근데 하이닉스도 약간 그런 자리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의 가치를 내가 쓸게. 가격의 가치를 나에게 다오. 약간 이런 접근 방식.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하이닉스도 뭐 1년에 한 30% 50%라면 되게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봐서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저 250만 원 시작했습니다. 초초초님이 주식 초기의 시드 250만 원. 예. 그때 저희 작년 여름이었나? 다. 그때 이제 백화점에서 새 옷 사입고 처음 출연하셨을 때 그때 근데 이제 3년 동안 본인은 내가 이제 주식을 해도 맞습니다. 되는지를 한번 연습 겸 이렇게 해보신 거라고.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뭐 또 처음 들어오신 분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주식을 조금 바로 하지 말고 이거 제가 되게 존경하는 투자자 정채진 님이 말씀하신 건데 3년 정도 견습 기간을 꼭 가져보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가상계좌나 너무 소액으로 하지 말고 연봉의 한 3분의 1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왜냐면 그렇게 해야 좀 진지하게 임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투자 아이디어 세워보고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3년 정도 견습 기간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고 이거 3년 정도 끝나면은 이제 본인이 자기가 투자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데 그때 부적합하면 그냥 가감하게 포기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 그 욕심 부리지 말고. 맞아요. 그래서 본인의 실력도 키워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금액은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고 실력은 사실 좀 올라오는데 시간은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좀 실패하시는 금액도 분들이 너무 적게 하면은 이게 좀 진지함이 사라져서 연봉의 3분의 1 정도 적당한 것 같고 그다음에 주식을 좀 하다 보면은 주식이 자기한테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 사람의 능력 부족이나 그런 게 아니고 주식에 이게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이게 자꾸 주식을 몰입을 하면 그러니까 이 방법이 많잖아요. 부동산도 있고 예금금리도 있고 채권도 있고 사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주식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 대비 효율이 안 오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 손실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신 분들은 주식에 또 안 맞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계속
나가면은 본인도 피폐해지고 가족들이나 주변 분들이 좀 피폐해져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하지 마시라고. 그거 하지 마시고. 사실 이게 저희가 뭐 이렇게 주식을 장난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조금 이제 재밌으시라고. 좀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유쾌하게. 저도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은 이게 뭐 제가 그러니까 막 매크로나 종목이나 섹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자주 나와도 뭐 그렇게 드릴 말씀이 없고 그냥 이제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식을. 그렇죠. 너무 막 돈 많이 잃었다고. 사실 저 진짜 엄청 잃었거든요. 이대호 기자가 방금 봤어요. 근데 좀 웃으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본 금액이 만약에 내 거였으면 전 병원 가 있을걸요? 아마 이렇게 묶어놨을걸요? 병원에서? 어우, 야, 그 금액이, 어우, 야. 하여튼 상상은 잘 안 갑니다만. 아무튼. 스터디 같은 거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물론 이제 스터디를 하시면은, 같이 하시면 본인도 어떤 의무감의 자료도 깔끔하게 한번 만들어 보고, 그쵸? 누구한테 발표도 해보고, 그 사람의 질문도 받으면서 내가 더 이제 스터디를 하게 되고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스터디를 굳이 안 나가더라도 꾸준히 그냥 매일매일 밥 먹듯이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해 보여요. 근데 저는 가치 투자 베이스랑 실적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스터디를. 그렇죠. 남들 앞에서 내가 발표도 해보고 막 질문 받는데 어버버버돼서 깨져보기도 하고. 그게 예를 들어서 자기 원칙이나 부안해동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발표하면 좋아 보여서 다 사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좀 겪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혼자만 이렇게 하게 되면 발전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남들이랑 교류도 하고 남들은 어떤 식견을 가졌는지 중요하고 그다음에 재원은 이제 제가 IT 공부할 때 되게 도움 많이 받았어요. 그 스터디에 IT 잘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꼭 종목 도움 받았다기보다는 기술적인 거랑 흐름이랑 이런 것들도 많이 도움 받았고 IT에 만약에 섹터 관련해서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되게 좋아요. 서로 품앗이 하면. 제가 이제 보니까 어떤 분야, 주식이든 어떤 분야든 이게 본인이 남들보다 뛰어난 성과를 올리려면 이게 좀 꼰대 발언이긴 한데 뭔가를 포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친한 분이 한 명 있어요. 있는데 그분을 이제 2017년에 알았는데 이분이 2017년부터 지금까지 토요일 날 출근을 하시더라고. 토요일 날 출근을? 예, 그러니까 17, 18, 19, 20, 21, 22 6년 동안 토요일을 출근을 한 거야. 근데 2017년 전에도 그러셨는지는 모르지. 근데 이게 하루도 안 빠지고 토요일 날 출근하시고 일요일 하루만 쉬시는 거예요. 토요일 날 출근은 왜요? 어떤 걸로? 그 회사원인데 토요일 날 출근을 해요. 근데 이번에 임원으로 승진하셨어. 그러니까 그렇게 성실하고 그런 것들이 다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제가 원래는 저희 집이 되게 많이 어려웠어요. 저가 이제 아버님이 사업에 안 좋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원래는 군대 가기 전에는 분당에 49평 아파트 살았는데 군대 제대하고 나니까 월세 살았거든요, 그때. 그런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더 안 좋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의정부의 임대 아파트에 3천만 원짜리 살았어요. 그러니까 식구들 전 재산이 3천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 잘 풀렸던 게 제가 이제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 이 자서전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너무 끈기가 없고 10년 정도는 한 우물을 파야 길이 보인다라는 이런 글귀가 있거든요. 제가 그때 거기에 좀 감명을 받아서 제가 학원을 이제 남밑에서 일한 지 한 5년, 6년을 이제 남밑에서 일했거든요. 분당 서현동에서. 그래서 5년, 6년을 일하고 그때 이제 제가 창업을 했는데 그때 창업을 하고 나서 그 학원이 잘 돼서 제가 지금의 기반 완전히 맨땅의 헤딩이었는데 기반이 마련됐거든요. 그래서 그 주식이든 뭐 사업이든 반드시 몸으로 때우는 기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주식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10년 정도 장기 플랜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이제 코인이나 뭐 이렇게 위험한 자산을 해서 또 코인 싫어하시겠는데 위험한 자산을 해서 좀 일확천금 노리시지 마시고 10년 정도 플랜 세워서 한 3, 40억 정도로 플랜을 세우면 확률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지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거 뭐 능력 되시는 분들 한 1억 사서 뭐 한 내년 뭐 말이나 뭐 내후년 초에 뭐 한 50% 수익이 났다 치면 1억 5천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굴려가는 거예요. 자기 이 노동소득을 자기 자산에 넣어서 굴려가는 거죠. 동시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방향성 맞게 하는 투자가 일반인들한테 좀 적합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예. 아까 연장선상인데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성공한 사람도 아니지만 제가 이게 주식으로 세 자릿수 찍을 거라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단순히 저는 막 욕심도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저는 계획을 어떻게 세웠냐면 이제 학원을 하다 보니까 학원도 이제 보면은 저 전 세대는 정말 돈을 잘 벌어서 흥청망청 쓴 사람도 되게 많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고 하니까 아 저는 좀 열심히 아끼고 살아서 그래도 학원 강사가 한 40대 후반 정도 되면 안 찾아요. 학부모님들이랑 학생들이. 아, 그래요? 거기도 나이들을 따져요. 아이고. 그래서 저는 내가 40대 후반 정도 되면은 나는 전업 투자를 할 거고 그러려면 한 10억 정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꾸준하게 할 생각으로 저는 이제 한 거예요. 제 그거를.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수익을 제가 잘나서 번 게 아니라 시장이 벌어준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는 했죠. 그러니까 열심히는 했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서 간 거지. 아, 물론 코로나 때 운 좋게 많이 번 거 맞는데 그 전부터 이제 좀 저는 장기 플랜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해서 내가 이런 이 시드를 마련해서 전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고 그거를 제가 무슨 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슈퍼게이머가 되고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나는 이제 호구로 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생계형인 거죠, 저는. 예. 맞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 자신만의 것을 그러니까 만들어 가야 되고 그걸 나가서 어딘가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레벨이 된다면 어느 정도 나한테 좀 장착이 된 거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말 참고로 하고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되고 그 사람의 이 맞고 틀리고 그거를 그 사람한테 너무 비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그런 의견을 준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감사해야 된다고 고맙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런 유튜브에 너무 감사를 해야 되는 게 보세요. 이게 왜냐하면 송명석 위원님이 와이스트리트 나와서 하는 얘기 그 매니저도 세미나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그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니까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다 우리가 유튜브로 듣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이 되게 많이 없어졌다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되게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시향 전략 하시는 분들 이런 얘기들을 또 되게 또 잘 들을 수 있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겠다, 그렇죠? 예, 마무리하시죠. 오, 지금 물을 2통을 드셨습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금 집중해서 좀 해보십시오. 예, 집중해서 좀 해서. 근데 쉽지 않는 거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들 집중할 수 없는 여건도 많고 그 집중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집중하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서요. 예, 집중해서 좀 하시면 좋겠고.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